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 마당에서 땅을 1.5m 아래로 똑바로 파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꽁꽁 언 흙이나 타는 듯한 열기가 아니라 1년 내내 거의 변하지 않는 일정하고 온화한 온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겨울에 얼어붙은 공기를 쾌적한 20도로 데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에어컨이 여름의 폭염과 싸우는 동안에도 여러분 발 아래의 땅은 이미 안정적이고 활용 가능한 온도를 무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기와 지하의 안정적인 온도 차이로 인해 일반 주택 소유자는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땅에 묻힌 단순한 파이프 하나가 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압축기나 냉매, 복잡한 전자장치가 없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시스템이 어떻게 냉난방 수요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이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어떻게 마스터했는지, 왜 현대의 건축 법규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말 단 하루 만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기술의 역사. 온도 조절기가 존재하기 훨씬 전 이 지식이 처음 등장한 지하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문명은 흙, 돌, 중력만을 이용하여 극한의 기후에서 편안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튀니지 남부 마트마타의 지하 가옥은 수세기 동안 가족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왔습니다. 이 주거지들은 부드러운 암석을 직접 깎아 만들어졌으며 지면에서 6~9m 깊이에 가라앉은 안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에서는 사막의 온도가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여름에는 섭씨 43도를 넘나들 정도로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 가옥 내부는 기계적인 냉난방 없이도 보통 18도에서 21도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란에서도 고대 엔지니어들이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물을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깊은 지하 터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가들은 이 터널이 주변 공기까지 냉각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늘지고 땅으로 식혀진 이 통로를 통해 통풍을 유도했습니다. 사막의 건물들은 외부 공기보다 극적으로 낮은 실내 온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흙을 사용하는 방법만 안다면 땅 자체가 온도를 조절한다는 발견은 같았습니다. 지하의 쾌적함에 숨겨진 과학. 다음으로 이 현상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하 가옥이 쾌적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미스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물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태양은 지표면을 데웁니다. 매일 밤 그 표면은 다시 식습니다. 기온은 기상 시스템, 구름의 양, 계절의 변화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이러한 일일 및 계절별 온도 변화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표면 아래 약 3m 깊이에서 토양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해당 지역의 연평균 기온으로 안정화됩니다. 많은 온대 기후 지역에서 이는 10도에서 15도 사이이며 이 깊이에 도달하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양이 높은 열 질량을 가지고 있어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한랭 전선이나 폭염이 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저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을 균일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당 위 공기가 1월에는 영하 10도, 7월에는 35도일 수 있지만 불과 몇 미터 깊이의 토양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안정적인 온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것이며 간단한 시스템 하나만 있으면 집 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스튜브 지중 열교환기의 작동 원리. 이러한 지하의 안정성을 포착하는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는 어스튜브 또는 지중공기 열교환기라고 불립니다. 본질적으로 어스튜브는 마당 지표면 아래 이 3m에 묻힌 긴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파이프의 한쪽 끝은 망이 설치된 흡입구를 통해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고 파이프는 집의 환기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15에서 60m 거리를 지하로 통과합니다. 외부 공기가 매설된 파이프를 순환할 때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토양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열은 자연스럽게 더 따뜻한 곳에서 더 차가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겨울, 얼어붙은 공기가 파이프에 들어가면 주변의 흙이 그 공기가 지하를 통과하는 동안 열을 전달합니다. 집안에 도달할 때쯤이면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15도에서 심지어 20도까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 과정이 반대로 일어납니다. 파이프 안으로 들어온 뜨거운 외부 공기가 더 차가운 토양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상당히 시원해지며 에어컨이 작동하기 전에도 종종 18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압축기나 냉매, 연소 과정이 없으며 오직 공기의 흐름과 토양의 자연적인 열 안정성만 존재합니다. 재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주름진 배수관, 망으로 적절히 보호된 흡입구, 응결수 배출을 위한 약간의 경사, 그리고 기존 환기 덕트와의 연결부 등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기술이지만 올바르게 설치하면 보일러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와 에너지 절약. 그렇다면 땅에 묻힌 파이프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겨울에 영하 10도의 외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의 경우 보일러는 실내의 쾌적함을 위해 그 공기의 온도를 30도 이상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기가 먼저 11도의 토양에 묻힌 45m 파이프를 통과한다면 대신 섭씨 7도에서 10도 상태로 환기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일러는 온도를 15도에서 20도만 올리면 됩니다. 이는 작업량의 엄청난 감소입니다. 여름에는 그 이점이 반대가 됩니다. 35도의 공기를 끌어들이는 대신 시스템은 18도나 21도로 수동 냉각된 공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온도만 미세하게 조절할 뿐 힘든 작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장 연구 및 실제 설치 사례에 따르면 기후, 토양 조건 및 시스템 설계에 따라 냉난방 에너지 소비가 30, 60% 감소하는 것으로 종종 보고됩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이는 매년 수십만 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지하에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압축기나 버너처럼 마모되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물리학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단순히 열을 계속 전달할 뿐입니다. 기술적 과제와 해결책. 어스튜브가 언급될 때마다 습기라는 우려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덥고 습한 여름 공기가 시원한 지하 파이프를 통과할 때 결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설계 결함이 아니라 순수한 물리학이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응결수가 수집 지점이나 외부 배출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파이프를 약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에어컨이 이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곰팡이나 공기질입니다. 올바른 설치는 이 문제도 해결합니다. 내벽이 매끄러운 파이프는 불순물이 쌓일 수 있는 공간을 줄여줍니다. 흡입구의 망은 파편이나 생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양압을 유지하면 공기가 정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올바르게 설계되면 시스템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신선한 공기로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집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라돈가스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느 현대식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밀 연결과 올바른 환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모든 건축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어스튜브도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올바르게 설치되면 단순하고 수동적이며 눈에 띄게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왜 이 시스템이 표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토록 효과가 좋다면 왜 모든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어스튜브가 냉난방 수요를 이처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왜 모든 새 집에서 볼 수 없는 걸까요? 그 대답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대의 주거용 건축은 건축 법규, 기계 표준 및 확립된 산업 관행에 의해 안내됩니다. 이러한 법규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 계약자, 제조업체 및 건설산업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고 업데이트됩니다. 그들은 안전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이미 표준화되고 테스트를 거쳐 상업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에 중점을 둡니다. 어스튜브는 이러한 틀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를 홍보할 대규모 장비 제조업체도 없고 첨부된 유지보수 계약도 없으며 서비스로 인한 반복적인 수익원도 없습니다. 한번 설치되면 단순히 땅속에 머물며 작동할 뿐입니다. 계약자의 관점에서 보일러와 에어컨의 가동 시간을 30%에서 60%까지 줄여주는 시스템을 추천하는 것은 향후 서비스 요청과 장비 교체 건수 역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홍보할 재정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평가 시스템은 또 다른 장벽을 추가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주택에 이런 시스템이 포함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매설된 파이프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재판매 가치로 정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판매할 때 설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지령이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산업계가 이 시스템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며
고대의 사막 도시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호주 황야의 외딴 광산 마을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정기적으로 43도를 넘어서지만 흙을 파서 만든 집들은 거의 22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고출력 냉각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흙이 모든 일을 해냅니다. 연구기관과 시범 건물들은 이와 같은 패턴을 수없이 반복하여 측정했습니다. 토양을 이용해 환기용 공기를 사전 조절하면 전체 냉난방 수요가 줄어들며 적절한 기후 조건에서는 때때로 거의 절반까지 감소합니다. 이 건물들은 실험용이 아니며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모니터링되며 예측된 대로 정확하게 기능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언덕을 파든 마당에 파이프를 묻든 토양의 안정적인 온도는 곧 실내의 안정적인 쾌적함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경로 계획, 마당을 가로지르는 직선이나 완만한 곡선 경로를 선택하며 이상적인 길이는 30, 60m입니다. 파이프가 길수록 더 많은 열 교환이 일어납니다. 안정적인 온도에 도달하려면 도랑의 깊이가 2, 3m여야 합니다. 정화조, 큰 나무 뿌리 또는 지하 유틸리티를 피하고 땅을 파기 전에 항상 유틸리티 표시를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하세요. 필요한 장비 대여, 도랑 파는 기계나 미니 굴착기를 대여하세요. 대부분의 부지의 경우 주말 동안 대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도랑은 넓을 필요 없이 직경 10에서 20cm의 파이프가 들어갈 정도면 됩니다. 파이프 배치, 공기 흐름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내벽이 매끄러운 파이프나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하세요. 배수 지점을 향해 약 1, 2%의 경사를 두어 파이프를 약간 기울어지게 설치합니다. 공기 흡입구 설치. 지상에는 잔해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망과 필터가 장착된 흡입구 캡을 부착합니다. 환기 시스템 연결. 파이프의 안쪽 끝을 지하실이나 기계실로 향하게 하고 이를 신선한 공기 흡입구나 집의 환기 덕트에 연결합니다. 되메우기 및 밀봉.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 흙을 가볍게 다지면서 도랑을 조심스럽게 메웁니다.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모든 연결부를 단단히 밀봉합니다. 기술은 단순하고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과학적 원리는 증명되었습니다. 유일한 진짜 질문은 땅이 이미 무료로 유지하고 있는 온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 돈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활용하기로 결정할 것인지입니다.